2019년 얼마 전 윤서영 사님의 블루다이아몬드 핀 인정식 때 저희가 준비했던 공연입니다. 저희 이번 랠리 기대되시나요? 네. 이번 랠리 왜 저희는 더욱더 기대가 될까요? 네? 뭐 어떤 이벤트가 있죠 저희한테? 네 맞아요. 진짜 윤서영 사님께서 51세의 나이에 뉴스킨을 만나시고요. 정말 지금 현재 이 모든 트윈즈와 전국 또 글로벌하게 또 펼쳐 나가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만 장가 시상식이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가족을 리크루팅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싶다, 반드시 랠리에 참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재능은 게임을 이해한다. 그러나 팀워크는 우승을 가져온다. 마이클 조던이란 분 정말 재능이 뛰어난 분 아닐까요? 그쵸? 네, 정말 실력도 뛰어나고요. 재능도 뛰어난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명언이에요. 하지만 팀의 우승을 갖고 오는 건요,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어제 박상영 사장님께서 정영모 사장님 강의를 업데이트 해주셨는데 들으신 분 계시죠? 거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우리 개개인의 실력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개개인의 실력은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개개인의 실력이 모여서 내가 결국 그룹을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 정말 쫀쫀한 네트를 짜서 이 팀워크를 형성을 하면 우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2019년 트윈즈 아닐까요? 동의하시는 분 큰 박수와 함께 그룹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선언서 읽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싸우기에 적극적인 제품 그리고 여러 네, 저희가 박자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엇박자 속에 나오는 팀워크를 제발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즈 그룹 사명. 우리의 사명은 꿈꾸는 이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리더십을 그리고 좋은 문화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트윈즈 그룹에는 저희 문화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즈 문화 1. 정직과 신뢰로 사업을 진행한다. 2.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한다. 3. 비즈니스 예의를 갖춘다. 복장, 인사, 매너. 4.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거칠 때를 원칙으로 한다. 6. 험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사용한다. 7. 리더는 시스템으로 이룬다. 팀이 시스템의 템포. 8. 솔선수범한다. 9. 경제 파트너는 실대다. 10. 약속을 지킨다. 네, 옆에 있는 사장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처음 오셨는지 저는 눈빛을 보며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낯설지만 나중엔 이 문화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그 시간들이 우리라 믿습니다. 너무 빠르게 모시고 싶고요. 저는 사실 늘 매번 이 특강이 기다려지지만 오늘은 진짜 그 아침부터 일어났을 때부터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예, 혹시 그 게임 뽑기 이거 더블리 사장님 오늘 제가 모실 사장님은요, 사장님들 SNS로 우리 뉴스킨 전달받으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쵸? 저희 반 이상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SNS를 통해서든 지인을 통해서든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받으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나요?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분은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받았고요. 지금 그 사랑하는 친구인 스폰서 사장님도 최고 직급이시고, 오세정 사장님도요 최고 직급이시고요. 또 파트너 사장님도 블루다이아몬드 결성하신 정말 멋지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팀워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땐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놀라운 또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지 저희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요거 촬영하는 거 이쪽을 촬영 좀 해주셨어요. 아무한테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환호성을 지금 얻을다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 오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환호해주신 것 같죠? 원래 분위기가 좋은 건가요? 제가 트윈즈 그룹의 그 소식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요새 엄청나게 화끈하게 성장하고 있고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은 그룹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떨리네요, 심장이. 어쨌든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만나 뵙게 돼서 제가 경험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텐데, 근데 여기 진짜 젊네요. 정말 젊네요. 놀랍네요. 저희 팀이 제 나이가 이제 아직 35살이니까 왜 더 놀라운 이유가 궁금한데, 어쨌든 저희 팀이 다른 뉴스킨 전체에 비해서 그룹 좀 연령이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 명함도 못 낼 거 정도로 엄청 젊네요. 여기 20대 분들이 더 제일 많으신 거죠? 네, 저도 20대 뉴스킨을 만나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공감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게요. 제 이야기, 네, 저 아니까 이거 아시죠? 모를 거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뉴스킨을 시작하기 전에는 원래 전직이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이었거든요. 했었던 이유가 원래 꿈이 과학자, 연구원 이렇게 장래희망 쓰라고 하면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진로를 선택하려고 이제 대학을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할 때 사실은 큰 고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는 화학 쪽으로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화학을 전공했고, 화학 전공하고 졸업할 때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실험하고 펑 터뜨리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제약회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약회사로 갔어요. 25살에 이제 1년 정도 돈을 열심히 모아서 26살에 저는 원래 이제 티가 하나도 안 나지만 부산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저 사투리를 전혀 안 쓰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부산 사람인데 원래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25살에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고, 복층 오피스텔에 혼자 싱글녀가 자차를 제가 모은 돈으로 차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 괜찮지 않나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 내가 20대 때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25살 때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이 이 정도면 꿈이 이룬 거 아닌가?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사실 제가 우물안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저는 완전하게 한옥을 봤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어떤 제안이나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대기업을 알아봐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 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약간 목에 기부스가 뻣뻣하게 있었던, 그 정도로 제가 원하는 길만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가 왜 뉴스킨을 하고 있을까요? 사장님들도 사실 뉴스킨 하려고 태어나신 건 아니죠. 처음부터 내 진로를 뉴스킨으로 정해야겠다 결정하신 건 아니었죠. 저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 한우물 말고는 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괜찮았냐면 28살 월급이에요. 370만원. 세후 나쁘지 않죠? 세후 중요해요. 세후 370만원에 제가 먹고 쓰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기에 괜찮은 월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취방이 강남 역삼동에 있었거든요. 괜찮았죠? 그 정도로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부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꿈이 뭐겠어요? 강남 한번 살아보는 거. 친구들이 강남 여자네 그 얘기 한번 해주는 거. 그 꿈 이루면 살고 있었거든요. 절대 내가 이 뉴스킨을 하겠다 생각 저는 안 해봤어요. 저한테 뉴스킨을 하자고 권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 스폰서 사장님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스폰서 사장님이 누구냐면 제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지금 PA 팀 엘리트 곽정환 사장님이세요.
지금은 이재용 사장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호적 파갔는데 저한테 제일 처음 권해주신 건 박정환 사장님이에요. 처음에 정환 사장님이 제가 26살 굉장히 뭔가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뉴스킨을 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때 정환 사장님 처음 만났었거든요. 근데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뉴스킨을 할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한우물만 파서 한우물 꼭대기에 가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났고 박정환 사장님은 원래 잘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이걸 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3년 전에 저한테 말했던 제일 처음 시기에 정환 사장님 제일 처음 찾아왔을 때 엄청 친했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완전 절친이었어요, 사실. 정환 사장님이 반장이었고 제가 부반장, 공부 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화학을 전공하려고 마음먹었었으니까 화학과 서클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장이었고 같은 반을 한 번도 안 해서 같이 붙어있자, 그래서 서클에도 같이 들자 해서 같이 계속 붙어있었던 사이예요. 근데 그랬던 친구가 25살 때 갑자기 나한테 6개월 쓰면 10년 젊어지는 화장품이 있는데 77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드디어 공부를 하다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실은 연락을 굉장히 드문드문했었어요. 지금 친구한테 접근했다가 좀 D인 분들 많으시죠? 괜찮아요. 3년 지나면 다 와요. 계속 하고 있으면 와요. 근데 그렇게 냉철하게 막 냉혹하게 너랑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집에 가, 이렇게 하고 보냈었는데 3년이 지나고 봤는데 그 친구가 이 일에 올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사실은 제가 뉴스킨을 하려고 궁금해서 알아본 건 아니었지만 제품을 하나 써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하고 싶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진 않았는데 그래, 제품 좋으면 하나 가지고 와봐라 해서 제가 사줬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사는 싱글 독거노였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갈바닉을 매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얼굴 이렇게 막 계속 처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 여드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꽉 여드름이었어요. 21살 때부터. 근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림프 풀고, 림프도 1시간씩 맨날 풀었어. 그리고 얼굴 갈바닉 매일 하고. 피부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완전 좋아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다단계 너무 싫었거든요. 한 명, 두 명 물어보니까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5%가 보상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없었어. 왜냐면 난 내 길이 있다고 계속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원래 잘 떠들어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하자고 얘기를 잘해요. 좋은 학원 있으면 너 그 학원 다니지 말고 이 학원 다니자 얘기 잘하고, 좋은 드라이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고데기 공유하고, 그런 사람 있죠. 뭐 그런 거. 제가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는 걸 너무 잘했던 사람이라서 공유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더니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대리점이 돼버렸어요. 원하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지금 열심히 대리점을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재수없는 소리죠. 근데 진짜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리점이 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원래 하던 거 계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거 그냥 소개만 해줬었던 거니까 소개를 해줬었어요. 소개를 해줬더니 제 통장에 100만 원씩이 꽂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만큼 몰랐냐면 주변에 갑자기 1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길래 이거 하니까 내가 사이드로 100만 원 벌고 있는데 너 100만 원 벌어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보상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잠시만 기다려봐 하고 스폰서에 전화를 하고 보상을 바꿔줬거든요. 그 정도로 보상도 아예 모르고 스타트가 돼버린 거예요. 뉴스킨을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28살, 29살에 대리점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때 사실 지금이랑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SNS를 만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잘 생각해보면 2013년도에는 SNS라고 해봤자 카카오 스토리가 다였거든요. 그때 지인들끼리만 알았던 사이, 그리고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했었던, 페이스북 정도 하던, 그때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뭐 SNS로 이런 새로운 마케팅을 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접목하지 못하고 있을 때여서, 뉴스킨의 세미나장에 처음 왔을 때도 사장님들처럼 20대들 30대 완전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파슬리 머리 아줌마들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제일 처음 랠리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보험회사보다 더 올드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과연 이게 내가 할 일이 맞나라는 의심을 정말 많이 할 때였거든요. 사장님들은
20대들은 사실 시대를 굉장히 잘 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20대들이 뉴스킨을 하기 굉장히 적합한 타이밍에 놓여져 있으니까 SNS도 가장 활용을 잘하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저는 시작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다였거든요. 저는 이걸 열심히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대리점이 됐으니까 막연하게 전달했었던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리점이 도전해서 막 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막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 사장님이 전화 와서 스타포텐셜이라고 지금은 빌드스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빌드스쿨이라고 하는 걸 도전해야 되는데 너 이거 이번 달 몇천 포인트만 몇백 포인트만 더하면 300포인트만 더하면 이거 달성할 수 있어. 이걸 하면 이것도 동시에 달성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그 느낌이었어요. 뭐야 그게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안 했거든요. 끊었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북아시아 크루즈 내가 지금 달성한다고 해도 회사 다니니까 못 가. 이만 끊어 하고 다 끊었어. 얼마나 아깝게요. 제가 나중에 1년 뒤에 이거 제 돈으로 갔어요. 정말 아깝죠. 그 정도로 뉴스킨이 뭔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프로모션 뭐 내가 도전해야겠다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었던 것 같아요. 기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잡지 말아야지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어찌 보면 지금은 인생을 바꿔준 뉴스킨 비즈니스인데 그때는 가치가 너무 없다고 생각되니까 아무리 일찍을 만났어도 20대 때 이걸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이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일찍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대로 가치를 보시고 하시는 것과 그냥 친구가 하니까 옆에서 따라오신 분은 완전히 보는 눈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일찍 시작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치라고 누가 말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막 달성하고 있을 때는 포인트가 7,000, 8,000 3개월 안에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 커미션이 200만 원 정도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데모도 안 하고 초대도 안 했어요. 지금 재수 없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데모도 안 하고 초대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 얼굴 보여준 게 지금 정말 다였거든요. 지금보다 갈바닉의 인지도가 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쓰는 게 뭔지 물어봤을 때 뉴스킨 갈바닉이야 라고 얘기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샀었어요. 완전 시장이 다르긴 했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있을 때는 1년 동안의 포인트를 3,000포인트가 뭐예요? 5,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데모는 한 번 안 하고 정말 초대 한 번 안 하고 했는데도 한 번도 포인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말을 잘했어요. 열심히 갈바닉 또 데모 맨날 갈바닉 또 제 얼굴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걸 전달받은 사람들은 사장님들 갈바닉 전달 내가 너무 좋아서 전달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 얼굴 보고 산 사람들이 자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처럼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주변에 있었던 소비자, 대리점 하려고 노력했었던 프로스펙터들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제 고민이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어떻게 채우지? 지금 이 고민 하시죠? 안 하세요? 제가 투잡할 때 저 투잡 2년 동안 했거든요. 투잡을 한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지만 계속 하는 동안 돈이 벌어졌으니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이 고민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어떻게 채우지? 이번 달은 어떻게 채우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지? 이건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보통 열심히 처음에 팔아짓기다가 소비자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3,000포인트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두지 않아요? 그만두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EBA 최고직급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지금 그냥 오신 분들 많겠지만 전 그만둘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어쨌든 제가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만둘 용기도 없었고 이게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쪽팔렸어요.
그냥 뭔가 끄적거리다가 만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전달한 게 연필 한 자루라도 가치 없는 걸로 인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누가 뭐 소개해줬는데 그거 별로더라 얘기하는 거 사실 듣기 싫잖아요. 그 마음이 제가 전달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있었어요. 제가 사실 2년 동안 투잡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사장님들처럼 또래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만나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형제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제 형제 라인이랑 매일 저희는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투잡을 할 때 사무실도 없었어요. 윈윈이라고 하는 그룹을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2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들어본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룹명 자체가. 윈윈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가 크지도 않았고 제가 제일 처음 랠리를 갔었던 랠리가 사장님들은 에이스 랠리, 뭐 라이언 랠리 이렇게 그룹명을 딴 랠리였잖아요. 제가 처음 간 랠리는 영남 랠리였어요. 그 정도로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냥 영남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3, 4, 5 모여서 했었던 랠리. 굉장히 작았었던 거죠. 그 영남 랠리를 제일 처음 가서 파슬리 아줌마들이랑 같이 강의 듣고 괜찮네 하고 들었었던 그 랠리. 그랬는데 그러다가 여기 와서 투잡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백사모에서 왔다 갔다 해서 계속 강의를 듣죠. 끝나고 나면 애프터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 너무 시설 잘 돼 있잖아요. 여기 바로 102호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애프터 할 곳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서 애프터를 했냐면 여기 밖에 주차장 있죠. 그 오빠들 담배 피는 곳. 거기서 애프터 했었어요. 원래는 여기 앞에 이 의자도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할 데 없고 거기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도망가서 치킨 먹고 맥주 먹으면서 애프터하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있으려고 나와서 강의도 재밌는 강의 듣고 치맥하고 친구랑 놀다가 집에 가고 이게 제 낙이었는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재미있게 놀던 이 친구가 비전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업을 해버렸어요. 전업을 해서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저희 관심은 없죠. 형제 라인 따위 뭐가 중요해요? 파트너가 더 중요하지. 제가 랠리도 혼자 가게 되고 세미나도 혼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물론 저랑 같이 세미나를 듣지만 같이 3, 4, 5 모여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장님들 지금 성장하지 않고 만약에 혼자 다니는 기간 좀 됐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방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지 마세요. 왕따 시키면 성장할지도 몰라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외로웠어요. 어느 날. 친구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뉴스킨을 제일 처음에 동호회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근데 갑자기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없어지니까 내가 왜 뉴스킨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지? 103호 세미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지? 근데 3000포인트는 왜 하려고 하는 건 거지? 나는 투잡이라고 하는 걸 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월급 370만 원 받았다니까요. 투잡이 크게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놀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계속 고민이 들었었어요. 내가 왜 뉴스킨을 시작한 거야? 제품 좀 좋아가지고 쓰는 거였으면 그냥 제품 좀 내가 열심히 써서 매니아 되면 되는 건데 제품 좋아가지고 쓰는 거 치고는 2년 동안 투잡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품 좋아서 조금 전달하는 거? 그거 쉐어링 보너스 받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3000포인트 못 해가지고 못 받나 쉐어링 보너스만 받나 그게 그건데 내가 왜 대리점 유지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왔다 갔다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을 먹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제가 이제 곧 30살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29에서 30살에서 이제 31살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납득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만두던가 그만두지 않던가 결단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아까 얘기했던 북아시아 크루즈가 뭐냐면 컨벤션이에요. 일본 컨벤션을 가기로 마음먹어요. 원래는 저 그거 안 간다 그랬잖아요. 뉴스킨을 할 생각 없었잖아요. 제대로 업으로 할 생각 없었고 돈 100만 원 버는 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컨벤션을 가자고 했을 때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나 굳이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뉴스킨 내 인생 걸 생각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나 돈 100만 원, 돈 50만 원만 더 벌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있었을 때는 컨벤션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랠리는 내가 생각날 때 내 친구들을 보려고 가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비전 좀 제대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컨벤션을 등록을 하게 돼요. 그때 혼자 갈 자신이 없어서 신랑이랑 같이 가게 되거든요. 신랑이랑 저랑 같이 컨벤션을 가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혹시 여기 컨벤션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 계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제일 처음 뉴스킨에 왔을 때 문화가 좀 신기하지 않던가요? 낯설었죠? 왜 낯선지 아세요? 사분면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여기는 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원래 우글우글한데 내가 원래 있던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꿈은 있지만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는 사람, 성공의 성자도 꿈꿔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나도 꿈과 비전이 심어지면서 이곳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칸 더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컨벤션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저는 컨벤션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년 동안 봤던 건 영남 랠리에서 파슬리 아시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 컨벤션을 가니까 20대 진짜 딱 사장님들 나이에 젊은 성공자들 100만장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2014년이었을 거예요. 2014년에 11월에 컨벤션을 딱 갔는데 20대 100만장자가 쏟아져 나오더라니까요. 그냥 EBP, 루비, 빨간 띠 들고 내려오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성공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알고 있었던 한국의 뉴스킨은 그냥 나이든 아줌마가 하는 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노후 대책하는 거, 그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바꿔줄 도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처음 느꼈어요. 비전을, 제대로 된 비전을. 내가 인생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제대로 된 인생, 남들이랑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있는 그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다? 꿈꾸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내 몸을, 내 장소를 이동해서 내가 꿈꾸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그 정신과 영혼과 기를 빨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말로써 흡수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장소에 한번 제대로 가보세요. 기운을 느껴보세요. 정말 제대로 본인의 인생을 살고 성취를 느낀 사람들 속에서 우리 랠리의 피민 형식만 가도 대단한 아우라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꿈을 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목표를 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비전이 다르게 느껴져요. 저는 정말 그때 비전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뭘 했냐면 100만장자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정말 100만장자라고 하는 단어가 거북스럽고 내 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도 왜 맨날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라고 했어요. 2년 동안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전 몰랐어요. 100만장자를 꿈꿔본 적도 없어요. 제 꿈은 그냥 대리점을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거였어요. 비슷한 꿈 없으세요? 다들 포부가 크시네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냥 3,000포인트만 잘 유지해서 대리점만 안 떨어지면 좋겠다가 매달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3,000포인트를 유지할까? 4,000포인트를 유지할까? 4,000포인트 꿈꿔본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가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다가 컨벤션 다녀서 처음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은 100만장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걸 내가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왜 이 꿈을 그리지 못했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만족한 인생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제가 공부해서 얻었던 그 직업,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만족받는 그 시선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경력,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대하는 것들 만족시켜주고 있었고 내가 그걸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직업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뉴스킨이 그걸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랑.
근데 컨벤션을 다녀오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내가 원했던 노력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젊은 날은 아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젊은 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도구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저한테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고 나니까 느닷없이 부부가 전업을 하게 됩니다. 이 뜬금없는 정도죠. 이그제큐티브였거든요. 저랑 저희 신랑. 들어오는 커미션이 3,000포인트가 목표라고 했죠. 그러면 30만원에서 70만원 받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업했어요. 사장님들 지금 투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비전 보고 전업한다고 하면 스폰서 사장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 화이팅이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축하한다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 저를 말리러 왔어요. 저를 말리러 왔어요. 왜 말렸을까요? 제가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떠들고 다녔던 제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 너무 힘들다고, 나 이거 이상한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했던 제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제가 컨벤션 다녀오기 2달 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신혼부부죠. 신혼부부가 갑자기 이 일을 전업하겠다고 일 벌려놓은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스폰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희 친한 친구니까. 커미션 얼마 받는지도 알잖아요. 저희 신랑이랑 제가 받았던 월급이 한 달에 1,500만 원 넘었어요. 저희 신랑은 그 자동차 딜러로 진짜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억대 연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 명세서 2억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놓고 갑자기 전업을 했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말려요, 안 말려요?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말려요. 근데 스폰서까지 말렸다니까요. 정신 차리라고. 그 정도로 갑자기 비전을 봐버렸어요. 컨벤션이 그렇게 중요해요. 꼭 가셔야 돼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전업을 딱 해서 내가 자신 있어. 나 이걸로 진짜 100만 년도 될 거야. 큰 꿈을 가지고 제일 처음 했었던 건 뭐냐면 사표를 쓰고 출근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광화문 사무실 아시죠? 광화문에 상공빌딩에 있는 사무실 딱 하나가 저희 그룹이 가지고 있던 사무실이었어요. 거기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스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어요. 만들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죠. 여기 스폰서 사장님들이 다 빵빵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 만들어 주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전업을 딱 했는데 그 사무실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시스템도 없었고 당연히 스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있었고 제 1대부터 무한 때까지는 다 지방에 있어요. 부산대. 아무도 스폰서 한 명도 없었고 형제 라인 딱 2명. 2 어카운트 더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 딱 출근했는데 저는 뉴스킨 사업을 2년 동안 했잖아요. 나름대로 팔아봤잖아요. 그리고 핀 자체는 레피즈까지 찍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는지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전업을 했어요. 뭘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었던 뉴스킨은 그냥 3,000포인트 채우고 사람 초대해서 사람 꼬셔서 여기 앉혀놓고 내 밑에서 일해주면 좋고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막상 여기 와서 제 인생을 걸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뭘 하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차라리 내가 제품 좋은 거 쓰고 주변 사람들이랑 알리면 되겠다는 걸로 시작할 수 있겠는데 저는 2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뭘 하면 좋겠는지 감도 안 잡혔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이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2년 동안 투잡을 했어요. 투잡을 하고 나서 전업을 딱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이 너무 의식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더니 전업을 하구나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데모를 한 번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더니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신랑이랑 같이 하는구나. 대단하다. 돈 좀 벌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차마 입 밖에 못 꺼내겠는 거예요. 나 이제 막 시작하니까 너 얼굴 한번 대줘.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나 아직 소비자 한 명도 없으니까 너 이거 바디바 하나 사줘.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상태에서 선능연의 시스템이 103호도 돌아가고 모닝스쿨부터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사무실 광화문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가 힘든 거예요. 저희 집이 수원이었거든요. 수원에서 광화문까지 거리가 편도로 50km예요. 편도로 50km 가는데 선릉까지 들렸다 가면 하루에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도 잘 안 되고 스폰서도 멀리 있고 사무실도 없고 근데 나가봤자 시스템도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이렇게 투잡이나 뭐 그냥 원자 제대로 전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닝이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내가 전업을 하고 마음먹었는데 내일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내일 갔는데 내일도 안 나와요. 모레 갔는데 모레도 안 나와요. 사장님밖에 없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한숨부터 쉬시겠죠? 너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나가봤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사무실에 나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시스템도 안 나가고 103호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결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적절한 핑계를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시 저희 신랑이랑 저랑 갑자기 느닷없이 준비 없이 전업을 했잖아요. 사실 준비라고 하는 건 필요 없어요. 준비는 시스템을 마련해놓는 게 준비는 아니거든요.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준비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 몰랐을까요? 제가 진짜? 알고 있었겠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결과 낼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상황이 제가 SBA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SBA가 될 때까지 이 상황 그대로 팀도 가고 그룹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다 이유가 됐었어요. 이유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 변화할 마음이 없었다. 뭔가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버텨도 팔아먹을 게 있었다. 쥐고 있는 돈이 있었다. 퇴직금이라도 좀 가지고 있었다. 안 변해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것들을 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핑계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집에 사무실 안 가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원초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선택이 진짜 옳은 것일까? 스폰서 말이 맞는 게 아닐까? 스폰서 말릴 때 들었어야 되나? 내가 진짜 여기 왜 왔지? 전화 왜 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나 진짜 비전 봤다고 생각했는데 컨벤션 다녀와서 진짜 뚜껑이 열렸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난 내일부터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었어요. 계속 저를 의심했었고 돌아봤었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본인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얻고 싶은 게 뭔지 다시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100만 원 더 버는 거 사이드 머니 투잡이신 거예요? 아니면 돈도 벌고 예뻐지기도 하는 정말 뷰티 프리랜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정말 끝내주는 시스템 만들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는 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버티다 보면 괜찮은 사람 얻어올려서 로또 맞고 싶었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였는지, 어떤 게 내가 진짜 원했던 거였는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마다가 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3개월 동안 집 밖을 안 나가고 누워있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사무실을 나가야겠다는 의무감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가 너무 괴로운 마음 때문에 못 갔죠. 못 가다가 집에 있으니까 맨날 신랑이랑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고 일어나고 자고 싸우고 일어나고 자고 이걸 반복하다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고민하게 됐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점점 돈은 떨어져 가고
돈은 안 버니까 떨어져 가잖아요. 완전 백수잖아요. 돈도 벌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완전 백수처럼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뉴스키는 사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됐었어요. 저한테 없는 걸, 저는 사실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싶었거든요. 성공의 도구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게 전혀 안 됐던 거죠. 성공 습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펜코어, 미라클 모닝, 보물지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 수백 가지도 더 이곳에서 알려줘요. 그렇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알려주잖아요. 앞에서 발표도 시키고 Y도 찾게 만들고, Y 아무리 찾으면 뭐예요? 찾으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찾을 마음이 없으면 내 Y가 안 찾아지는데. 그리고 탱코어 하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탱코어 할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귀찮은 숙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성공 습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였었어요. 성공 습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습관이 무너져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10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10시에 일어나고, 7시에 밥 먹고 싶으면 7시에 밥 먹고, 어떤 땐 10시에 먹고. 우리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삼시세끼 제 시간에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항상 같은 시간에 밥 먹는 게 중요하죠. 그게 내 생체 리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일어나고 자고, 언제 밖에 나가고, 출근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일정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왜? 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말로 계속 내가 진짜 해야 하는 행동들은 다 무시하고, 성공하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공할지, 내 동선을 어떻게 잘 짤지, 비용을 어떻게 아낄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낸 사실이에요. 진짜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 습관을 가지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부터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전을 보고 이걸 먼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내 행동이 막 바뀌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행동을 통제하는 것부터 먼저예요. 이건 어디 가나 동일한 성공 상식이에요. 성공 공식이에요. 뉴스킨이 아니라요. 어떠한 성공 자서전을 읽어봐도 이걸 내 행동을 통제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번 성공 말고 하다못해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로 1류가 된 사람들, 1%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행동을 통제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겠다?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서 로또처럼 걷어걸리는 행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유지해낼 재능이 없어요, 저희에게는. 로또 아무리 100억, 200억 내가 오늘 아침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부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공이 어느 날 아침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습관은 내가 마음먹은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먼저 통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행동 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게 생활 태도예요. 하나하나 다 일어나는 거, 밥 먹는 시간, 지금 나가야 되는 시간, 거절받고 돌아오는 거, 대본을 해야 되는 거, 와서 탱코어를 쓰는 시간, 내가 언제 뭐 블로그를 쓸 건지, 인스타를 할 건지, 셀카는 언제 찍을 건지, 제품 사진은 언제 찍을 건지, 이거 전부 통제된 시간 안에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 꼴리면, 오늘 예뻐 보이면 열심히 사진 찍었다가 며칠 동안 사진 찍지 않고, 오늘 제품 사진 왔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 찍고 며칠 동안 또 사진 안 찍고, 들락날락한 생활 패턴이 있으면 사실 절대 성공이라는 건 오지 않거든요. 내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통제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 감정이 통제가 돼요. 일정해져요. 세미나 들으러 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세미나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원래 직업으로 가면 할 수 있을까 의문 들지 않나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죠. 내가 원래 했었던 행동에서 삐끗하고 어긋나 버리면 통제가 안 돼요.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기분 너무 좋아서 술 한잔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통제 안 되죠. 내일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술 먹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굳이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 좀 더 자도 괜찮지 않을까? 나를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통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나의 성공을 의심하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봐도
성공 못할 짓 하고 있거든. 딱 봐도 말 안 해도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성공 안 할 걸. 성공 못할 사람이라는 걸. 그렇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이 행동을 했지만 알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성공할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과 억지로 앉아 있는 건 완전히 달라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내 에너지를 유지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스스로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어오면 내 머릿속에서 잠재적으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알게 돼요. 그게 잠재의식이거든요. 내 행동 패턴이 일그러져 있고 내 생활 태도가 통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해도 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잠재의식이 알고 있어요. 넌 성공할 수가 없어. 그냥 잠이나 더 자. 술이나 마셔. 그런데 내가 내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 통제된 행동으로 지속된 행동 패턴을 보였을 때 내 감정이 통제가 되고 내 감정이 통제가 되고 나면 내 생각이 만들어지죠. 뭐라고? 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잠재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 잠재의식 바꾸려는 노력 때문에 맨날 아침에 외치고 목표 외치고 쓰는 거예요. 목표. 열심히 목표 쓰고 외쳐서 나를 착각시키는 거예요. 원래 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죠. 잠재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 마음, 내 머릿속 발끝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혹시나 주춤하는 두려운 태도 당연히 없어져요. 내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걸 투자하는 게 아까울 것 같아요. 랠리비 5만 원이 아까울 것 같아요. 컨벤션비 300만 원이 아까우실 것 같아요. 절대 아깝지 않아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지금 내가 컨벤션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내 랠리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이 세미나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내 행동에 스스로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난 성공 못할 걸 알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담보로 걸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게 비사분면의 사고예요, 사실. 맨날 얘기 듣죠. 사분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비사분면 아니에요. 비사분면이 생기면 시스템이 생겨요. 시스템을 먼저 가지면 비사분면이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은 안 생겨요. 비사분면으로 가지 않는 이상 사장님들이 아무리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문을 열심히 해도 시스템은 굴러가지 않아요. 평생 2000지비 3000지부에 허덕거리셔야 되고 평생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평생 나는 뉴스킨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하는데 결과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쟤랑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쟤가 나보다 뭔가 결과 더 많이 나는 것 같다. 잘못 알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 아니에요. 다른 생각부터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같은 행동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대본 10건 했는데 이 사람은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되지 않는 것 같다? 나 제목 아무리 많이 해봤자 매출은 칠 수 있겠지만 뉴스킨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바꿔야 되는 건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분면에 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를 보지 마세요, 사장님들. 내 5년 후의 미래를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내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거세요. 내 현재를 열심히 살아서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일 거라는 믿음으로 내 지금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5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 꿈을 위해서 내 오늘을 바치는 그게 비사분면 사고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리크루팅 되어 있는지 뉴스킨에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얼마만큼 대본을 열심히 잘하는지 얼마만큼 매출을 잘 올리는지 얼마만큼 제품의 이해도가 높은지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비사분면의 사고로 이동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이 뉴스킨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제품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데모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데모는 많이 해야겠지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제가 3,000포인트가 엄청 힘들다가 결국엔 저도 성장이라고 했을 때 과정이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맨날 3,000포인트 허덕거렸는데 7,000, 8,000포인트를 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부부가 전업을 해서 우리는 24시간 뉴스키만 하고 있는데 3,000포인트밖에 못하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맨날 외쳤어요. 만지브이. 그리고 다음 달에 곧 블루다이몬드가 될 것처럼 아직 루비도 되지 않았는데 백만장자가 될 것처럼 외쳤어요.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목표는 너무 시시하고 시원치 않았고 내가 바라보는 목표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크니까 그걸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매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 길이 너무 멀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과연 갈 수 있을지 계속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과연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그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을 때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사장님. 중간 다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루틴하게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 있었으면 그 행동에서 조금만 바꿔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아보세요. 저번 달에 내 마감 GV가 4,000원이다. 매달 내가 3, 4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서 더 높이고 싶다고 하면 바로 만 GV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4,500이나 5,000 GV부터 목표를 먼저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일까지. 그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주어지는 목표 말고요. 맨날 여기서 방콕 가라고 말하니까 방콕을 억지로 목표를 외치고 방콕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이번 달 이건 꼭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목표 있죠. 그걸 해보는 거예요. 결과 나지 않는 것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초대 멘트 해보기, 초대 멘트 5명한테 해보기. 그거라도 채워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5명 했으면 다음 달엔 7명, 그 다음 달엔 9명. 하다 보면 나오겠지. 내가 보상하면 몇 명한테 풀겠다. STP는 몇 명한테 하겠다. 그런 목표들을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우다 보면 큰 성공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목표는 너무 크지만 그걸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잖아요. 1000GV 올리는 걸 먼저 노력해보세요. 100GV 더 높이는 걸 먼저 노력해보세요. 100만장자 되고 싶겠지만 대리점부터 달성하고 대리점이 된 다음엔 루비를 하려고 노력을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0만장자가 있고 그 다음 목표가 있거든요. 원하는 꿈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지 마세요. 너무 큰 목표에 면연하면서 내가 왜 이건 되지 않지? 지금 내 행동부터 체크하세요. 지금 나는 뭐까지 되어 있는지, 지금 옆에 있는 루비 사장님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이아몬드 사장님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체크하세요. 너무 멀리 있는 걸 가지고 앞에 있는 시시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작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모션에 꼭 달성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방콕도 방콕이지만 이번에 너무 좋은 프로모션 있잖아요. 파리 300. 그쵸? 그 프로모션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프로모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다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도 못 이루면서 성공은 오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작은 목표에 집중을 하다 보면 목표 집중력이 나오게 돼요. 진짜 목표 집중력. 다른 사람들 하니까 휩쓸려가는 파도 타기 하는 목표 집중력 말고요. 이번 달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밀로 하잖아요. GV 내비게이터 다 안 까보고 비밀로 하니까 3,000포인트 맨날 했던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스스로의 목표를 잡았어. 3,500포인트. 그걸 이루면 엄청 재밌어요. 10,000포인트를 해서 재밌지 않아요. 내가 이루려고 했었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재밌어요. 3,500포인트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목표 세우면 되잖아요. 4,000포인트. 달성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4,500포인트 목표 달성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몰입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 인생에 집중하게 돼요. 다른 사람 보지 않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집중하세요. 내가 건 내 프로모션,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완전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저는 EBP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SBA가 돼요. 뮤스틴을 투잡으로 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었는데 요 공식을 깨닫고 나니까 전업하고 저 3개월 동안 계속 집에 집거했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결과 안 났거든요. 계속 2,000, 3,000포인트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행동을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해서 나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3개월 만에 EBP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7개월 만에 SBA 됐어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3개월 동안 치과하면 어때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괜찮잖아요. 저는 사실 SBA가 너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됐어요. 이것도 재수없죠? 제 목표는 사실 에메랄드였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몰입하니까 두 라인이 더 나와서 SBA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벨로시티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실 저희 서울 윈겐에는 팀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팀이 없었죠. 그래서 형제 라인들끼리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주인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 뭔가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시킨 적은 없어요. 사장님이 리더감이니까 대리점이지만 그래도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인생 걸고 들어온 내 사업이잖아요. 제가 필요했잖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필요했으니까 만들고 지켜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한 파트너 한두 명 오기 시작하고 그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몰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SBA를 달성해서 저는 제 스스로 제 머리 위에 양간을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고 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는데 스스로 쓰다 보니까 이 무게를 견디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윤린이의 서울팀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윤린팀은 부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에 있는 팀을 10명, 20명, 30명이 만들어가면서 제가 했었던 일들이에요.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저의 일 때문만은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형제라인 사장님들을 위해서도 저는 이걸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팀이 모여져야 보여줄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힘이 생기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더 커지잖아요. 한두 명이 있을 때 같이 하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무 에너지가 작고 힘들거든요. 사장님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멋있는 팀이 있잖아요. 트윈즈라고 있는 이 멋있는 팀이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초대해도 여기 있는 멋있는 사람들만 보여주면 사실 내 능력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막막하죠? 없었어요.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노력하면서 사실 저는 자신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때 제가 SBA가 되면서 한 3달 있다가 파트너 3명이 SBA가 다다닥 됐어요. 괜찮죠? 루비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도 괜찮죠? 그럼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완전 생겨요. 아무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저한테 SBA 이렇게 하는 거고 SBA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말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자신감 생겨요? 안 생겨요? 완전 어깨 이만큼, 목에 완전 기부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 나는 엄청 실력 있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대본을 봤는데 이때 당시 대본을 봤는데 대본을 봐서 대본을 안 하고 이렇게 막 2시간 동안 떠들어서 그분이 전업까지 했거든요. 대본을 안 하고. 지금도 그분 안 했어요. 제가 아직 대본 알아서 했어요. 그 정도로 갔는데 에너지 때문에 딸려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완전 생겨요.
그랬더니 늪에 빠지게 되죠. 사실 이때는 늪에 빠지려고 빠진 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사실. 그리고 가장 작게 잤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팀이라고 하는 게 막 생겨서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면 팀을 더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밤낮으로 회의를 해서 고민을 하고 팀을 어떻게 꾸릴지 고민을 하고 새벽에는 TRIT 좀 잘해보려고 새벽 6시에 수원에서 강남까지 나와가지고 운동을 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어요. 그 시간 1년 반을 보냈거든요. 엄청 노력 많이 했죠. 감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성과가 가장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했을 때는 잘 되다가 나 좀 안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갑자기 성과가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나 지금 성장이 멈추고 있지? 잘 가다가 뭔가 브레이크 걸린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나 지금 앞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멈춘 것 같지? 뭐가 문제일까? 왜 갑자기 뒤로 처져있는 느낌이지?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이걸 느끼고 난 순간부터 저희 신랑이랑 저랑 밤마다 얘기를 했어요. 술도 안 마시는데 술도 안 마시고 밤새 2-3시간을 매일매일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을까? 대화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점검할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였어요.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케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케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섭섭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또 다른 엇나간 일을 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나는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느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섭섭한 걸 봤었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로 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시간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저를 점검하고 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신감을 얻었던 그 시기에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했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빠르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하지. 우쭐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멋있고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내고 싶어. 근데 제 역량이 안 되니까 그게 실패하게 되고 주눅이 들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를 반복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매일매일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주눅들게 되고 그러면서 움츠러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일에서 가장 핵심, 이 일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난 나를 찾아내거나 우쭐한 나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할 때는 사실 나보다 나은 역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나는 그 부분을 노력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니까. 난 더 발전된 모습에 나를 만나야 되니까. 그 모습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죠. 저 사람이 좀 더 못한다고 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게 나을 거거든요. 그럼 필요 없고 나를 사랑하면 돼요, 사실.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었는데 제 소비자분 중에 한 분의 프로필이 이 글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돼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 이해하셨죠? 네. 다 이해하셨지만, 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근데 한 분 이해 못하셨거든요. 저희 앞에 계신 분 한 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원문으로 봐야 간지나요. 그래서 한글말로 안 썼거든요.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이 앞서서 간다.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느리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을 했지만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5년을 기다린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되지만 50세에 죽는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되고 90세에 죽는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를 했지만 트럼프는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그들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거나 뒤에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레이스를 하고 있고 그들 시간 안에 있다. 그들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들 시간에 있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 안에 있다. 삶은 무언가를 하기에 딱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주고 있다. 그러니 릴렉스하고 당신은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당신은 딱 적당한 시간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해석 잘했죠? 네. 사장님들이 이해하신 거랑 똑같죠? 네.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좀 잘하고 있거나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군가와의 비교치 때문이에요, 사실. 내가 느리다고 생각하거나 빠르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비교치 때문이에요. 내가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일찍 끝낼 수는 없거든요. 내 역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사회 경험이 너무 다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걸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떤 내 환경 때문에 느리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걸 너무 비교해서 본인을 괴롭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많은 성장을 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정도 생각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우물 안에 갇혀 있었을 테고 제 인생이 최고라고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저의 모습을 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 하나하나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비즈니스의 성장은 없을지라도 제 인생에 대한 성장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괜찮고요. 내년이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뉴스킨 비즈니스를 단순히 돈 100만 원 더 버는 걸로 그 정도의 가치로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굉장한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가치를 낮게 봐서 본인한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쏟았다고 생각했었던 내가 늪에 빠져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사실은 모두 저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다른 조직을 위해서 제가 아니라 다른 형제라인들의 시스템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주고 있고 뭐 동안방이다 뭐다 스텝을 막 시키니까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의심도 많았고 내가 지금 내가 할 길도 너무 바쁜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남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너무 의심 많았지만 사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결국은 남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위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제가 저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줬을 때 또 그런 희생을 해주시는 덕분에 좋은 문화가 돌아가고 있었고 또 그만큼의 영향이 쌓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2018년에 아무것도 없던 2015년에 사무실에서 2018년에 결국 서울 윈윈에서는 5조의 블루 다이아몬드가 탄생을 합니다. 괜찮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그 중에 한 조는 저희 조예요. 저랑 저희 신랑 최기현 사장님이랑 제가 입의가 됐는데
사실은 저는 그 독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안 울어요. 울음이 없어요. 절대 눈물 안 흘리거든요. 표정도 사실 잘 없어요, 저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이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제가 EBA가 됐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EBA는 사실 자동으로 됐거든요. 벨로시티가 되면서. 근데 뭔가 제가 달성했어 하는 기쁨보다는 여기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응원해주고 나를 밝혀준다는 사실에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다짐했어요. 저 무대 위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꼭 나보다 더 밝혀주리라 마음을 먹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제가 도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일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어떤 일이 그런 마음을 먹게 했을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실 저랑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조는 같이 저랑 2018년에 EBA가 된 제 1대 파트너들이거든요. 한 조는 저기 고대영 이하름 사장님은 이하름 사장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지금 거의 20년 지기 친구거든요. 이 친구와 함께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잘 사는 거? 그거 너무 좋지만 내가 잘 살고 내 인생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누군가한테 똑같이 복제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사실 사장님들 만약에 친구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상상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친구로부터 이 비즈니스를 전달받았잖아요. 내 모든 고민, 내가 지나간 시간들을 누군가와 함께 상의할 수 있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나의 길이 되어준 친구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복제 모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런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거 너무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이재영 이용현 사장님은 제 1대 파트너인데 제 대학교 선배예요. 저는 지인이랑 사업을 굉장히 많이, 저 동생이랑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인들과 제가 느낀 이 감정, 제가 성장하는 이 모습, 그걸 그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일, 그거면 사실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월급 폰트를 놓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 월급 폰트가 그대로 보전이 되어야만 혹은 거기서 곱하기 몇 배는 되어야만 이 뉴스킨 사업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닌 거 너무 흔하게 많이 들은 얘기지만 사실 그 가치를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이 상황 너무 감사하실 거예요.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나한테 이런 가치를 알면서 살게 해주신 스폰서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저 혼자 달려나가는 줄 알았는데 함께 달려나와주신 분들이 너무 계셔서 감사했고 저희만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저희 윈윈의 그 5개 EBA가 나온 것처럼 지금 올해 한 조가 더 나왔거든요. 6개 EBA 조가 각각 성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300명이 됐어요. 멋있죠?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받아낸 박수 감사해요. 아니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나만 성장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앞서서 성장을 하려고 노력했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는 일이잖아요. 그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의 한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여서 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서로의 꿈을 밝혀가고 있다? 이거보다도 괜찮은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과를 내면서 문득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뉴스킨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내가 꿈꾸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그 목표나 여정에 빠져서 진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잃으시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중간에 가치를 느끼고 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잊지 않으셔야 내가 가는 그 여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목적만 보고 달려가시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걸 못 해내지? 이거밖에 안 되지? 비참해지고 나를 더 미워하는 순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열심히 노력했고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을 때 사실 그 과정 안에서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1살에 뉴스킨에 전업을 했어요. 31살 3월에 전업을 했고 제가 이때 원했던 목표는 36살이 되어서 100만 장 결혼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제가 빠르게 이 목표를 이루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37세 제가 젊고 너무 멋있고 예쁠 나이에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제 목표였어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매일 꿈꿔보는 거예요. 저는 저의 스폰서 사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꿈꿔요. 어느 날 문득 여행을 떠나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 여행 떠나는 사람 사실 많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내 인생을 얼마나 발전시켜 가는가인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것들도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꽃꽂이다. 꽃꽂이를 원 없이 배울 수 있는 사람.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빵하는 거 못 배운다? 그런 핑계 대는 거 말고요. 사소한 습관들부터 사소한 취미들로부터 진짜 내가 원하는 원대한 꿈까지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진짜로 먹고 사는 걸 다 빼놓고 하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맨날 저희 파트너들이랑 제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제가 한 번도 피겨스케이트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연아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꿈꾸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꿈꿀 시간들을 자유롭게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삶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로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젊으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아직 창창하니까 나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시작해서 정말 제일 젊은 나이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목표를 가지신다면 누구와도 남다른 특별한 인생을 사실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게 평균 맞춰가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 살아보려고 태어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뉴스킨 스타트 하신 거 아니신가요? 지금 내가 나태해지고 피곤해서 늘어져 있을 때 누군가는 본인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본인 인생을 살려고 살아가는데 나는 남의 인생을 살아주고 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진짜 나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하지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죠. 사장님들이 태어난 거 사실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그냥 숨만 쉬다 태어나려고 살아가시는 거 아니죠. 진짜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을 때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을 텐데 나는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나를 잘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오늘은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내일은 다시 도루묵이 되진 않는지, 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하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인생 살려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정말 즐겁게 인생 살고 있거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저는 제약회사를 다닐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했어요. 하루에 17시간씩 회사에 있었거든요. 징그럽죠? 17시간. 퇴근도 안 한 적도 있어요. 3박 4일 동안 식약청에서 감사 나오면 박스 빨고 자고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커리어가 쌓이는 것 같았고 야근 수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저는 그 인생이 제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나와서 여기서 살아보니 저는 최고급을 이제 갔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많은 인생의 색칠을 하고 있어요. 흑백밖에 없었어요. 흑과 백.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하나 물감을 칠해가고 있는 재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려고 나 진짜 태어났지라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어요. 도전을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성취를 해나가면서 실패도 해나가면서 다 친구들이에요. 재밌겠죠? 맨날 놀아요. 맨날 모여서 그냥 안 시켜도 맨날 만나서 회의를 핑계로 맨날 놀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 제 주변에 있는 제 파트너들도 똑같이 그런 인생을 꿈꾸게 해준다는 거.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사람 중에 저랑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한 9명 정도 있어요. 부산시 상하구를 잡으십시오. 이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난했나봐요. 제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반드시 30대 백만장자가 될 거예요. 백만장자가 돼서 자랑할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기 전에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진짜 원하는 인생이 어떤 건지, 진짜 삶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젊은 부자가 돼서. 그래서 그들에게 삶을 나누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그 여정에 사장님들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최고의 저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고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한테 매일 박수를 쳐주고 있고요. 제가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사실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하거든요. 매일매일 본인의 특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에게 열정적으로 또 에너지 부어주신